늦은 밤, 서울 도심에 자리한 고급 파티세리 라 블랑시유의 주방은 고요함 속에 달콤한 향기만이 가득했다. 강지우는 섬세한 손길로 형형색색의 마카롱을 하나하나 정성껏 쌓아 올리며 높다란 웨딩케이크 모양의 마카롱 타워를 완성하고 있었다. 강지우의 눈빛에는 고도의 집중력과 함께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지만 그보다 더욱 강렬한 결의가 번뜩였다. 강지우는 마지막 마카롱을 조심스럽게 올리고 완벽하게 균형 잡힌 타워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쇼케이스 안의 화려한 디저트들은 강지우의 뛰어난 실력을 증명하듯 영롱하게 빛났다. 한 조각 한 조각이 정성껏 만들어진 타르트와 케이크들은 마치 작은 예술작품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손에 묻은 슈가 파우더를 털어내고 파티시의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주방 한편의 거울에 비춰보았다. 유니폼은 강지우에게 어딘가 어색한 옷처럼 느껴졌다. 잠시 강지우는 이 유니폼 아래 감춰진 진짜 신분을 잊은 듯 무언가 깊은 상념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파티세리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다. 고요했던 공간에 난입한 거친 소리에 강지우는 몸을 움찔했다. 박태준이 거만한 표정으로 문턱을 넘어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강지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무언가를 명령하듯 입을 열었다. 강지우의 얼굴에는 순간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는 듯했다. 박태준은 강지우가 밤새도록 공들여 만든 디저트 타워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박태준의 손길 한 번에 완벽하게 쌓아 올린 마카롱 타워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형형색색의 마카롱 조각들이 바닥에 흩뿌려지고 박태준은 그 파편들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비릿한 비웃음을 터뜨렸다. 강지우는 박태준의 그 비열한 표정과 무너진 타워, 그리고 바닥에 뒹구는 마카롱들을 굳은 표정으로 응시했다. 강지우의 주먹이 무의식 중에 꽉 쥐어졌다. 이 모든 무리에 대한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우는 세계적인 파티세리 라 블랑시의 유니폼을 입고 카운터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커피 머신을 다루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평범한 파트타이머 그 이상이었다. 사실 강지우는 이 회사의 신설 미식 R&D팀 팀장 발령을 앞두고 현장 적응 훈련 중이었다. 그녀의 진짜 신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매니저에게만 이 사실을 보고하며 강지우는 묵묵히 손님들을 응대했다. 매일 아침 일찍 매장 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손님들의 주문을 처리하는 것이 강지우의 일상이었다. 강지우의 얼굴에는 항상 프로페셔널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숨겨진 고요한 결의가 있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몸소 겪으며 팀장으로서의 자질을 단단히 다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박태준이라는 남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메뉴판을 한번 대충 훑어보더니 강지우를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무례하게 말했다. 박태준은 강지우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고 그 어조에는 명령과 반말이 섞여 있었다. 강지우는 박태준의 불쾌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주문을 받았다. 강지우의 손은 익숙하게 컵을 잡고 얼음을 채웠으며 에스프레소를 추출해냈다. 짧은 시간 안에 강지우가 준비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박태준의 눈앞에 놓였다. 박태준은 음료를 받아들자마자 컵을 이리저리 흔들더니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찼다. 그는 얼음이 너무 많다며 물을 탄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트집을 잡았다. 강지우는 박태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강지우는 박태준에게 정중하게 다시 만들어드리겠다고 응대했다. 그러나 박태준은 강지우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그는 괜찮다며 그냥 마셔주겠다고 비아냥거렸다. 박태준은 강지우가 뭘 안다고 비아냥대며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려 했다. 강지우는 그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억눌렀다. 김선자는 카운터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친 표정으로 강지우에게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박태준 같은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김선자는 파티세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진상 손님들을 겪으며 세상의 부조리에 익숙해진 듯 보였다. 강지우는 김선자의 눈빛과 박태준의 무례한 태도 사이에서 깊은 한숨을 삼켰다. 강지우는 이내 다시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강지우는 박태준에게 다음에 다시 방문하면 더 만족스러운 음료를 준비해드리겠다고 말하며 최대한의 예의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강지우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결의가 싹트고 있었다. 강지우는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 이 무례한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박태준은 강지우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하며 뒤돌아섰다. 박태준이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강지우는 주먹을 굳게 움켜쥐었다. 그날 강지우는 인내심의 끝자락에 다다랐고 마음속으로 은밀한 복수를 맹세했다. 강지우는 박태준이 이 모든 무례함에 대한 대가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지우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감지했다. 그것은 단순히 격분에 그치지 않고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염원이었다. 강지우는 박태준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강지우는 자신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받았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복수를 다짐했다. 강지우는 이 모든 무례함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박태준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지우는 자신의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씨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정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었다. 며칠 후 박태준은 언제나처럼 거만한 태도로 파티셀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강지우는 그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쇼케이스를 훑어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박태준은 새로 나온 타르트를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주문했고 강지우는 언제나처럼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그를 응대했다. 박태준은 타르트를 건네받는 순간 마치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제품을 샅샅이 살폈다. 이내 그는 타르트 모서리에 아주 미세한 흠을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박태준은 그것이 세계적인 파티세리 수준이냐며 실망스럽다는 듯 강지우를 비난했다. 강지우는 그에게 정중하게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박태준은 손을 휘저으며 강지우 같은 애가 뭘 알겠냐며 대충 먹겠다고 무시했다. 카운터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선자가 강지우에게 다가와 박태준 같은 손님들은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속삭였다. 김선자는 자신들이 그저 월급쟁이일 뿐이라며 강지우를 위로하는 듯 체념하는 듯한 말을 건넸다. 강지우는 김선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함이 차올랐다. 그때부터 박태준의 방문은 일상이 되었다. 그는 매일 파티세리를 찾아와 강지우에게 반말과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박태준은 마치 강지우를 하인대하듯 야, 거기 파트타임. 이거 가져와 라고 소리치거나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까불어 라며 빈정거리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강지우는 박태준의 끝없는 갑질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프로다운 미소를 지우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정중하게 박태준을 응대했고 그의 무례함에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태준이 돌아서는 순간 강지우는 카운터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사겼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강지우는 감정을 다스리려 노력했다. 다른 직원들은 박태준을 진상 손님으로 여기면서도 그가 강지우를 괴롭히는 상황을 애써 외면했다. 그들의 무관심은 강지우에게 또 다른 형태의 외로움으로 다가왔다. 퇴근 후 강지우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파티시의 유니폼을 벗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낮 동안의 미소 뒤에 감춰진 지친 얼굴이었다. 강지우는 잃어버린 자존심에 대한 울분을 터뜨릴 뻔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탁월한 실력과 강한 자존심을 지닌 파티시의 강지우였다. 단순한 파트타이머가 아니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되새겼고 이 상황이 결코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갑고도 단단한 결의가 서렸다. 어느 날 오전, 박태준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파티세리를 찾아왔다. 낡은 티셔츠 대신 말끔하게 다려진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은 강지우의 눈을 속이지 못했다. 박태준은 평소처럼 거들먹거리며 강지우에게 최 이사와의 중요한 만남이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강지우에게 특별한 디저트 타워를 주문하며 평소의 막말을 쏟아냈다. 야, 파트타임. 오늘은 좀 신경 써서 만들어. 최 이사님께 보여드릴 거니까 평소처럼 대충 만들면 안 돼. 그 말에 강지우는 잠시 굳어지는 듯했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되찾았다. 그녀의 눈빛은 박태준을 향한 싸늘한 분노와 함께
다가올 순간을 예견하는 듯한 결의로 가득했다. 강지우는 박태준의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최고급 재료들을 집어들었다. 평소의 주문과는 달리 이번 디저트 타워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우의 자존심이자 그녀의 실력을 증명할 무대였다. 섬세한 손길로 마카롱 하나하나를 조립하고 초콜릿 장식을 올리며 설탕 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듯 정교한 작업을 이어갔다. 오븐에서 각 구워낸 타르트의 바삭함, 신선한 과일의 촉촉함,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바닐라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다. 강지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을 추구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감정은 오히려 그녀의 손끝을 더욱 예리하고 정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연습했고 자신의 실력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마침내 디저트 타워가 완성되어 카운터로 옮겨졌다. 마치 작은 건축물을 보는 듯 정교하고 아름다운 자태에 김선자도 감탄사를 터뜨렸다. 김선자는 옆에서 강지우를 바라보며 아이고, 지우야. 저 진상 손님이 내 실력을 알면 얼마나 놀랄꼬 라며 속삭였다. 강지우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파티세리 문을 향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최 이사가 파티세리에 들어섰다. 박태준은 최 이사를 보자마자 과장된 친절을 베풀며 디저트 타워를 향해 손짓했다. 그는 자신의 공이라도 되는 양연신 칭찬을 늘어놓으며 허세를 부렸다. 하지만 박태준의 다음 말은 강지우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는 최 이사 앞에서 강지우를 가리키며 험담을 쏟아냈다. 최 이사님, 죄송합니다. 이 파티시에가 실력이 좀 모자라서 걱정입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하니 너그러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박태준은 강지우가 제대로 된 파티시에가 아님을 강조하며 그녀의 노력을 깎아내렸다. 그의 비웃음 섞인 표정은 여전히 강지우를 조롱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박태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디저트 타워를 세팅하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녀의 손은 단 한 번의 떨림도 없이 완벽하게 접시를 정돈하고 디저트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했다. 강지우의 굳게 담은 입술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 이사는 박태준의 오만방자한 태도와 강지우의 차분한 대응을 동시에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그 안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사람이었다. 최 이사는 박태준의 허세 가득한 설명에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지우의 흔들림 없는 태도와 디저트 타워의 완벽한 비주얼에는 미묘한 시선을 보냈다. 그 시선은 단순한 감탄을 넘어선 어떤 의심과 호기심이 섞인 듯했다. 최 이사는 디저트 타워를 한참 동안 응시했고 이내 강지우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눈 속에서 숨겨진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했다. 강지우는 최 이사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향한 의구심과 함께 박태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예리함을 읽어냈다. 긴장감은 서서히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다. 박태준은 최 이사에게 잘 보이려 애쓰며 디저트 타워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껏 고조되어 있었고 손짓 또한 과장되어 허공을 휘저었다. 강지우는 박태준의 들뜬 모습을 응시하며 머릿속으로 다음 순간 벌어질 일을 예상하고 있었다. 박태준의 불안정한 행동이 마침내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는 갑자기 카운터를 쿵 하고 세게 내리쳤다. 그 둔탁한 소리는 파티세리 안에 맴돌던 미묘한 긴장감을 단숨에 깨뜨렸다. 강지우는 박태준의 무례하고 충동적인 행동에 잠시 숨을 멈췄다. 그리고 강지우의 예상대로였다. 카운터에 가해진 충격은 공들여 쌓아 올린 디저트 타워의 균형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마카롱과 타르트 조각들이 와르르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렸다. 화려했던 예술작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달콤한 파편들이 강지우의 깨끗한 유니폼 위로 사정없이 튀었다. 바닥에는 크림과 부서진 과자들이 흩뿌려져 보기 흉한 잔해를 만들었다. 강지우는 차가운 시선으로 무너진 디저트 타워와 자신의 더러워진 유니폼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박태준은 망가진 디저트와 강지우의 옷을 번갈아 보며 비웃음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모든 잘못을 강지우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게 뭐야? 네가 제대로 안 세팅했잖아. 이런 허술한 실력으로 파티시에라고 할 수 있어?
박태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강지우에게 품었던 불만과 경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 이사는 박태준의 격앙된 반응과 강지우의 침착한 태도를 번갈아 보며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우는 박태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강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어떠한 동요도 내비치지 않았다. 다만 테이블 밑으로 내려진 강지우의 두 손은 박태준도 최 이사도 볼 수 없는 떨림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이 침묵은 폭풍전야와도 같았다. 그때 파티세리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고 한 남자가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주변을 둘러본 뒤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소란이죠? 이재한이었다. 대기업 본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 이재한 COO의 등장에 박태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최 이사조차도 미세하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카운터 뒤편에 몸을 숨긴 김선자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모든 상황을 관찰했다. 강지우는 이재한의 등장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의 눈빛 속에서 깊은 신뢰와 함께 묘한 기대감을 읽어냈다. 이재한 COO는 파티세리 안에 모두를 천천히 둘러본 뒤 박태준의 얼굴에서 시선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보이며 자신이 대기업 본사 품질관리팀 소속임을 밝혔다. 이재한 COO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이곳에서 벌어진 모든 고객 괴롭힘은 본사 CCTV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파티세리아는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박태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최 이사의 표정에는 경악과 함께 실망감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강지우는 이재한의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해방되는 듯한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박태준의 경련하는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재한 COO는 박태준과 최 이사를 향해 냉철하게 말을 이었다. 이곳의 파티시에 강지우는 사실 세계요리대회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저희 그룹 미식 R&D팀의 팀장으로 발령될 인물이죠. 이재한의 말은 벼락과 같았다. 박태준의 입은 반쯤 벌어졌고 그의 눈은 강지우를 향한 경멸 대신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최 이사 또한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김선자는 강지우의 진짜 신분에 경악하며 그녀를 향해 존경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강지우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신분이 모두에게 공개되는 순간 묘한 해방감과 함께 드디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다는 확신에 휩싸였다. 강지우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강지우는 박태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강지우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고요하고 단호했다. 강지우는 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앞으로는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무례를 범하지 마세요. 이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는 파티세리 안에 팽팽하게 감돌던 긴장감을 폭발시켰다. 박태준은 강지우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렸다. 그의 모든 오만함과 비열함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최 이사는 이재한 COO와 강지우의 말을 듣고 박태준에게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사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군요. 최 이사는 박태준에게 마지막 경멸의 시선을 던진 뒤 아무런 미련 없이 파티세리를 나섰다. 박태준은 최 이사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강지우는 최 이사의 결단에 통쾌함을 느꼈다. 강지우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복수를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이 순간 강지우는 오랜 시간 억눌렀던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강지우가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본사 건물 로비에 들어섰다. 한 달 전 그날 파티세리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박태준에게 모든 진실을 알린 뒤 강지우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복수를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이제 강지우는 더 이상 파트타이머 유니폼을 입은 라블랑시의 직원이 아니었다. 강지우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다가섰다. 미식 R&D팀 팀장이라는 직책이 새겨진 층 버튼을 누르자 강지우는 자신의 손가락에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했다. 그 감각은 지난 시간 억눌렸던 자존심을 되찾는 듯한 기분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문 밖에는 놀랍게도 박태준이 초췌한 모습으로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었다. 박태준은 강지우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박태준은 겨우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강지우는 박태준의 떨리는 눈빛 속에서 그가 처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박태준은 강지우의 회사에 투자 유치를 위해 피칭하러 온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것이다. 과거 강지우에게 함부로 대했던 그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강지우는 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얼굴에 품격 있는 미소를 띄었다. 강지우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박태준에게 내밀었다. 명함에는 미식 R&D팀 팀장 강지우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강지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식 R&D팀 팀장 강지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강지우는 박태준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다. 박태준은 마치 죄인의 심정으로 재판장의 판결을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손은 두려움에 덜덜 떨렸고 간신히 강지우의 손을 잡았다. 박태준의 손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는 강지우의 복수가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강지우는 박태준의 떨리는 손을 굳건히 잡고 품격 있는 미소를 유지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날의 모든 모욕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통쾌함이 담겨 있었다. 강지우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확신과 당당함만이 가득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고 박태준의 절망적인 표정은 문틈으로 사라져갔다. 무례한 사람에게 정중하지만 완벽하게 사이다를 먹인 강지우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이 통쾌한 드라마였다. 강지우의 성공이 곧 가장 통쾌한 복수였고 그녀는 그 복수를 품격 있게 완성했다. 강지우는 박태준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한때 강지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무례한 말을 서슴지 않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두려움에 경련하는 나약한 손에 불과했다. 강지우의 품격 있는 미소는 차가운 확신으로 빛났고 그 미소 속에는 지난날의 모든 모욕과 인내가 녹아 있었다. 그녀는 박태준의 두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한때 자신을 아무것도 모르는 파트타이머 취급했던 박태준은 이제 강지우의 회사에 투자를 구걸하러 온 초라한 협력업체 직원에 지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히자 박태준의 절망적인 표정은 강지우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강지우는 한때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잃어버린 자존심에 울분을 터뜨리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러나 지금 강지우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미식 R&D팀 팀장이었다. 그녀의 걸음은 거침없었고 시선은 오직 앞으로 향했다. 강지우가 무례한 사람에게 정중하면서도 완벽하게 사이다를 먹이는 과정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를 넘어섰다. 그것은 불합리한 권위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 마침내 진정한 승리를 쟁취해낸 한 여인의 숭고한 성장이었다. 수많은 현대인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공평한 상황과 뜻밖의 갈등 속에서 강지우는 숨겨진 진실과 함께 자기 발견의 순간을 맞이했다. 강지우가 오랜 인내 끝에 이뤄낸 성공은 박태준에게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자 동시에 시청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통쾌함을 선사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를 향한 강렬한 의지와 자신감이었다. 강지우가 보여준 품격 있는 복수는 말없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타인에게 함부로 휘두른 무례가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준엄한 진실과 강지우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며 이 통쾌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강지우의 빛나는 미소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무례함 속에서 어떻게 품위를 지키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되었다. 이 시대의 강지우들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며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었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연결되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이나 메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었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연결되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이나 메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